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자유통일당이 드디어 폭발하고 있습니다. 5%를 훨씬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여기 댓글에 보니까 5%가 넘어갔던 것이 어디에서 나오나요? 물었습니다. 리얼미터입니다. 리얼미터. 자, 한번 띄워주시고, 자, 이게 바로 5% 리얼미터에서 5% 나온 겁니다. 보이시죠? 이거 5%도 사실 이게 최소 평가된 것입니다. 내가 볼 때는 이미 벌써 한 15% 이상이 넘어갔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는 것은 우리는 조직 외는 안 믿습니다. 조직 외는. 우리가 이미 광화문에서 조직된 것이 350만 명이 거의 기계처럼 움직이고, 자유마을, 자교총, 전지현 통해서 조직이 급속도로 확산되며, 그리고 이것을 지지하는 사람이 약 700만입니다. 700만. 그러니까 우리는 5%까지도 이건 믿지 않는다. 당일 선거 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이제 한번 볼만합니다. 자, 오늘도 전준환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전준환 목사입니다. 또 홍동명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홍동명 목사입니다. 네. 황준선 장군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동명 목사님 음성이 보니까 자다가 온 것 같아요. 아니 뭐 다 둘 다 꽉 같이 잠들어 버려가지고 내가 깨니까 벌- 세시래. 냄새가 나요 벌써. 참 정말. 잠자는 자여 어찌미니 그대의 이름은 어찌미뇨. 지금 잠잘 때입니까 지금? 낮잠도 비상입니다. 비상. 총 비상인데, 일단 첫 화두는 뭐냐, 드디어 제가 예견한 대로 국민의힘 정당에서 모 선거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 탈당을 주장했어요. 자, 보세요.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자, 국민의힘 후보, 윤 후보 무릎 꿇고 참모 내각 총사퇴, 이거는 오전에 했고, 탈당을 요구해, 탈당을. 전준환 목사님. 예, 자, 대통령을 탈당하라. 대통령 탈당하라. 예. 탈당하면 대통령께서 어느 당으로 가야 되겠어요? 탈당하면 자유통일당으로 오셔야죠. 그거 우리가 생각했던 거 아닙니까요? 예. 홍동영 목사님. 네. 저렇게 정말 무례하게 탈당하라. 저 말이 됩니까, 저게? 과거에 네. 그 탄핵했던 정당의 DNA가 또 나오는 것 같아요. 그대로 살아가지고 하문경 저번 또 운동권의 대표적인 인물인데, 과감하게 또 탈당해야 된다. 홍준표 감히 어디서 주인 행세. 뭐 이때는 홍준표 씨는 상당히 뭐 바른 말 하는 건데. 같은 홍씨라고 또 편들고 있어요. 참. 저 다 계산해 넣고 저렇게 하는 거거든, 저게다. 나한테는 뭐냐, 목사가 왜 정치에 관여해? 홍준표가 그렇게 떠들었거든요. 황준선 장군님. 네. 이 정권 말기가 되면 대통령 탈당하는 말은 늘 있어왔던 말 아닙니까? 네. 근데 아직도 윤석열은 3년 남았단 말이에요. 네. 3년 남은 대통령 보고 탈당하라. 이게 뭔 의미입니까, 이게 도대체가? 그러니까 어떤 뭐 이념이나 철학의 그런 그게 없이 네. 그냥 뭐 상황에 따라서 막 이야기를 막 하는 거죠. 사실 저는 깜짝 놀라는 것이 윤 대통령 뭐 탈당해야 한다는 저 친구는 하문경 씨는 네. 물론 뭐 나름대로 또 자기 나름대로 어떤 그 소신이 있겠지만은 네. 국힘당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고, 네. 예, 요번에 뭐, 공천을 받았습니까? 공천 받았죠. 그러니까, 이 국힘당은 오전에 이야기한 조혜진 의원이나 자기들 개인적인 불리함을 자신에게서 찾지 않고, 네. 또는 국힘당 자체 공천 잘못이다, 또 이런 데서 찾지 않고, 전부 대통령을 왜 이렇게 물고 늘어내는지 저는 의문입니다. 그것부터가 벌써 패배자의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예, 제발 좀 남은 기간이라도 이제까지 무엇을 우리가 잘못했는지를 확인하고, 아니 본래 이
전투는 총력전입니다. 예, 상대적으로 조금 약하더라도 우군과 힘을 합쳐서 싸우면은 이길 수 있고, 상대적으로 조금 강한 전투를 갖고 있다가도 전의가 없거나 훈련이 안 되었거나, 특히 정신력이 하면 지기 마련인데, 우리 국힘당이 지금 하는 것이, 저 더불어민주당은 모든 종류의,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너무하다 싶을 정도의 다 뭉칩니다.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서로 뭉치지 못하고 자기들의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그것도 국힘당이, 제가 보기에는 국힘당이 잘못해서 대통령을 보좌하지 못하고 국민의 지지율을 떨어뜨리고 있는데, 거꾸로 생각하는 게 참 한탄스럽습니다. 자, 전준환 목사님. 예. 이렇게 대통령은 탈당하라고 해놓고 예. 이준석을 다시 불러들인단 말이에요. 예. 이준석을. 그리고 또 유승민을 불러들인단 말이에요. 예. 이게 결국은 탄핵으로 가겠다 하는 그런 징조가 아니겠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한동훈이가 처음 나올 때부터 전 목사님이 계속해서 그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네. 강남 좌파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입니다. 맞아요. 근데 이제 왔는데 사람들이 설마 했어요. 저도 설마는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한동훈이 주변에 포진한 사람들이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포진이 되느냐 그러면은 그 보수 이런 사람들로 해서 윤석열을 중심해 가지고 우리가 똘똘 뭉쳐 가지고 이걸 돌파하고 이렇게 가자 이게 아니고 이 한동훈이가 자기 주변에 말하자면 좌파에 있었던 사람들 다 갖다가 앉혔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비서실장. 네. 비서실장 앉힐 때부터 네. 저건 잘못됐다. 그렇게 얘기는 끝까지 끌고 가더니 저 하문경이도 저 사람도 원래 좌파에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맞아요. 그 난 저런 걸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좌파의 씨를 가진 사람은 김문수 같이 그냥 아주 개종이 된 사람은 몰라도 저건 DNA가 저 속에 끝까지 있구나. 근데 이런 사람들이 나서가지고 국민의 힘을 갖다가 무력화시키고 대통령을 무력화시키고 그렇게 가지고 마치 저 이준석이나 저 누구야 유승민이나 이런 사람을 끌어들이면은 중도를 끌어들이는 것처럼 착각을 한다는 거죠. 네. 예, 이것을 한동훈이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옛날에 이걸 갖다가 누굽니까 그 이명박이나 그 김영삼 대통령도 그런 생각을 가져가지고 결국 망했는데 또 망하는 징조의 길을 가는 것 같아요. 자, 홍도면 목사님. 예. 이게 결국은 한동훈의 지시 없이 사인 없이 허락 없이는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 전체적으로 당이라는 것은 조직 아닙니까? 그렇죠. 조직은 어떤 컨트롤 타워에서 일사불란한 지금 엄청난 말이거든 저게. 네. 백년 말입니다 저게. 탈당하라. 그렇죠. 이거는 네. 그냥 말로 소위 말해서 건너갈 수 없는 강을 건너가는 그런 발언이 이제 나오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저런 비슷한 유의 말이 더 강경한 말이 속출하리라 그걸 봅니다.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죠 그게. 네. 네. 결국은 탄핵으로 간다. 그리고 냄새가 그런 냄새가 풀풀 풍기지 지금. 완전히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기 전에 그 당시에 정당에 있었던 그 행태하고 거의 비슷하게 그 궤를 같이 가는 것 같아요 지금. 내가 보면 지금 4년 전에 황교안하고 똑같이 가는 것 같아요. 황교안이가 유승민 안고 또 김무성 안고 이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탄핵된 거 아닙니까? 탄핵됐는데 지금 똑같은 현상이 4년 만에 다시 또 일어났단 말이에요. 보면 너무 빨리 나오는 거예요 지금. 너무 빨리 나왔어요. 근데 이 황교안보다가 이 100배 더 이 황교안이가 이 저 한동훈이가 100배 더 교활하고 100배 더 독하고 이렇게 보이는데 반드시 지금 저것은 탄핵으로 가겠다고 이미 벌써 공개적으로 선포한 걸로 보이거든요. 어떻게 보이십니까? 그 하여튼 내가 볼 때는 뭐 그렇게 뭐 100% 보이고 자멸하는 길로 간다 스스로. 저 당은 앞으로 질이 멸렬해 가지고 자멸하는 길로 가지 않는가. 정말로 염려가 굉장히 큽니다. 지금 볼 때 저런 발이 나왔는 자체가 지금. 우리 황 장군님. 네.
나는 이 감각의 천재거든요. 감각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선거가 망할 줄을 폭망할 줄을 한동훈이가 누구보다 더 잘 알 텐데 왜 이러한 행보를 하느냐. 저는 생각하기를 뭐냐. 이번에 총선은 차라리 폭망하는 게 좋다 이거야. 그러니까 아예 벽석 이하로 해가지고 벽석 이하 하면 탄핵되는 거 아닙니까? 탄핵되고 나서 한동훈이가 바로 올해 3년 끌 필요 없다. 바로 자기가 대통령으로 가겠다. 이게 성공할 수 있을까요? 지금 한동훈이 비대위장을 취임해서 지금까지 선거를 이끌어온 것을 보면은 네. 제가 보기에는 한마디로 결론은 뭐냐면은 우리 보수 우파가 국힘당에 오히려 등을 돌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큰 이유가 뭘까요?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우선 저는 한동훈 자신의 어떤 그 약발이 떨어졌다고 봅니다. 이제 국민들이 이제 뭐 속지 않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유심히 보는 것이 목사님이 처음에 지적하신 대로 네. 한동훈 이 친구가 과연 보수 우파가 맞느냐, 네. 이념이 철저하냐. 네. 지금까지 보면은 오늘 놀랍게도 윤 대통령 탈당을 이야기한 함원경부터 시작해서 네. 뭐 비서실장, 예, 또 김경률 네. 전부 이 좌파들입니다. 그렇죠. 좌파들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법을 누구보다도 잘하는 한동훈인데 헌법 65조에 보면은 대통령의 탄핵은 명백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을 경우에 언급돼야 되는데 네. 이거는 완전히 지금 더불어민주당 야권의 그 프레임에 그냥 따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뭐 대부분의 상식 있는 보수 우파들이라면은 국힘당이 대통령을 보좌를 잘 못하고 받쳐주지 못하니까 대통령이 지금까지 외교, 안보, 군사 전부 지난 5년간 뒤틀어진 것을 다 바로잡고 있는데 네. 예. 이게 국민들한테 제대로 홍보도 안 되고 그다음에 아주 작은 것 가지고 야당의 프레임에 넘어가는 이런 것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거 정말 이번에야말로 우리 보수 우파가 위기감을 가지고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오겠느냐 기대를 하시고 이제 정말 우리 스스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동훈의 계산이 맞아 떨어져서 막상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된다 할지라도 목적이 달성된다 할지라도 그 자유우파가 한동훈을 다시 대통령으로 초대할 가능성이 있을까 없을까요? 저는 100% 없다고 봐요. 없다고 봐요. 네. 왜 없냐 그러면 그 한동훈이가 우리 보수판에서 네. 그 보수파의 가치를 믿고 그 가치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일단은 한동훈이를 지지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한동훈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수파의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서 데리고 갈 수 있느냐? 못 가요, 못 가. 그것은 스스로 한동훈이 자신도 무너뜨려 버리는 내부 총질할 사람들만 주변에 지금 딱 있는 것 같아요. 자, 홍도현 목사님. 예. 지금 한동훈이가 박근혜를 한번 탄핵해 본 경험이 있잖아요. 그때 실무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검에 예. 제일 밑바닥 실무검사고 거기에 참여연대에 속한 김경률이가 예. 모든 서류를 다 갖다 줬습니다. 예. 이 한동훈한테. 그래서 한동훈과 그 김경률은 서로 떼어놓을 수 없는 사이예요. 서로가 치명적 비밀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재용을 구속시켰잖아요. 응? 이재용. 예. 제3자 뇌물죄라고 하는 예. 말도 안 되는 경제 공동체. 경제 공동체로 예. 뒤집어 씌워서 이래서 이제 탄핵을 성공했단 말이야. 예.
그러니까 이거 한번 해보니까 재미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윤석열도 자기가 나서면 탄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은 뭐냐 100석 이하로 돼버리면 이건 자동으로 탄핵되는 거거든요. 발의가. 그리고 헌법재판소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 3개월 동안 심의를 하잖아요. 헌법재판소. 그때에 이제 물리적으로 민노총, 그 다음에 정교조, 더불어민주당 세력이 다 광문에 나와서 거의 뭐 이재명을 찍은 1614만원이 다 나온다고 봐야죠. 나와서 이제 헌법재판소한테 압력을 넣고 촛불 시위를 진행하려고 할 텐데 그때 박근혜가 탄핵될 때는 우리 광화문이 없었잖아요. 세력이. 없었죠.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한국 최고의 조직인 광화문의 조직을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가능할까요, 저 사람들이? 뭐 가능하다보다는 그게 우리가 늘 평소에 말한 대로 좌우의 촛불과 태극기의 격렬한 그렇게 충돌 양상이 그때 벌어지겠죠. 그게. 그렇죠. 네. 그래 벌어지면서 우리가 생각하기도 싫은 끔찍한 그런 결과로 이어질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무엇보다도 탄핵은 탄핵대로 뭐 한다고 그들이 생각할지라도 이 한동훈과 이 국민의힘 정찰이 되는 것은 200석이 저쪽에 넘어가 버리면요. 탄핵 플러스 체제 전환입니다. 헌법 개정해가지고 그 헌법도 개정한 그 할 수 있는 게 200석이거든. 그러니까 그것이 대통령 탄핵하고 영탄핵 됐으면은 곧바로 이 헌법을 개정해가지고 그들이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국가를 몰고 가겠죠. 그게 최악의 시나리오죠. 제가 그 먼저 밑에 댓글 잠깐 밑으로 내려주세요. 좀 밑으로 댓글 밑으로 지나간 댓글 밑으로 내려주세요. 댓글 여기 밑으로 좀 내죠. 강훈아 여기 봅니까? 강훈아 왜 이 시점에서 분탕질하냐? 요게 나왔거든요. 요게 바로 간첩들이거든요. 제가 말한 대로 안 되는 게 없잖아요. 강훈아 왜 이 시점에서 분탕질하냐? 야, 너 누구야 이 자식아? 너 정체를 대. 너 이름 대라고 여기다가. 너 북한에서 왔는지 안 그러면 좌파에서 왔는지 이름을 대라고. 내가 벌써 한동훈이가 장관 될 때 저 사람 안 돼. 이준석 될 때도 저 사람 안 돼. 내 말대로 안 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우리 여기 너라 TV에서도 내가 한동훈이가 윤석열을 탄핵한다 할 때 여기에 댓글에요. 목사님 지나치게 추측하지 마세요. 뭐 하세요? 보세요. 내 말대로 안 됐나 정말. 꼭 지나간 뒤에 그거 헛방 뒷북을 쳐야 되겠어요? 내 말대로 안 됐나? 내 말대로 안 됐습니까? 결국은 가잖아요. 이렇게 이런 걸 미리 읽어내는 사람을 선지자라 그래. 선지자. 그러면 결국은 와인버거 국방부 장관이 넥스트 5에서 쓴 책 그대로 이 비참한 사건이 광화문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내가 이 500페이지 되는 책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수도 없이 뿌리고 수도 없이 틀어줬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반드시 이렇게 가게 돼 있어요. 대한민국은. 이런 걸 먼저 알아보는 사람이 선지자지. 선지자가 뭐 직분이 선지자입니까? 다시 한번 들어봐 주세요. 도대체가 말이지. 잘 들어봐 주세요.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이 멸망한다면 어떤 이유에서일 것 같습니까? 전쟁, 자연재해, 국가부도, 전염병. 전직 미 국방부 장관 캐스퍼 와인버거는 그에 쳐서 더 넥스트워를 통해 이렇게 예측했습니다. 내전. 만약 대한민국이 멸망한다면 간첩과 주사파의 공작에 의한 내전에 의해서일 것이다. 저도 이 역사적 사실에 기반해 가상으로 한반도의 마지막 시나리오를 예고해 보겠습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 시위와 태극기 세력이 극렬하게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 촛불 시위의 외침은 이와 같다. 윤석열 탄핵, 주한미군 철수, 평화협정, 종전협정, 연방제 통일, 태극기 세력의 외침은 이와 같다. 문재인 이재명 구속, 한미동맹 강화, 주사파 척결, 자유통일. 고도로 훈련된 북한의 간첩들이 매년 북한으로 들어가고 있는 경찰복과 군복으로 위장하여 빌딩에 올라간다. 그리고 이들은 태극기 세력이 아닌 반대편의 촛불 시위 쪽을 향하여 사격을 실시한다. 촛불 시위에 앞장섰던 많은 사람들이 위장 간첩이 쏜 총알에 의하여 쓰러져 간다. 이성을 잃은 촛불 시위대는 경찰을 향해 달려들어 총을 빼앗고 경찰을 향해 난사하기 시작한다. 전국에 퍼져 있는 북한의 지하 조직은 좌경화된 국민들을 선동하여 전국에서 동시에
민중봉기를 일으킨다. 여기에 국내에 있는 중국인, 조선 쪽 100만 명이 가세한다. 5.18 때와 마찬가지로 일제히 파출소와 무기고를 습격해 무기를 탈취하고 난동을 일으킨다. 모든 관공서가 점령당하고 이렇게 대한민국은 손쓸 틈 없이 내란 상태로 돌입하게 된다. 경찰도, 군인도, 미군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을 만큼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간다. 이렇게 한국의 내전 상태가 확대된 바로 이때 북한의 특수부대 군인들이 대한민국을 접수하러 기습 남침을 한다. 이미 절반이 넘게 좌경화된 국민들은 김정은 만세를 외치며 인민군과 김정은에 대하여 환영 행사를 진행한다. 이렇게 대한민국은 돌이킬 수 없는 연방제 통일로 가게 된다. 이 상황은 대구 10월 폭동으로부터 시작하여 제주도 4.3 사건, 여순 반란 사건, 5.18 광주 사태에 이은 북한 공작의 완성이었다. 내부 반발을 억누르기 위해 모든 언론을 통해 성명서가 나온다. 모든 공무원은 그대로 유지되며 현재 치안 질서도 그대로 유지될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국가 권력을 완벽히 장악한 후 그들은 본색을 내보인다. 본보기로 김정은과 노동당에 호의적이지 않은 시민 1,000만 명을 학살한다. 공산주의의 실체를 알게 된 국민들은 살기 위해 배를 타고 가장 가까운 일본으로 탈출을 감행한다. 그 숫자는 1,000만 명에 달한다. 이렇게 1,000만 명이 보트 피플이 되어 망망대해를 떠다니게 된다. 이것은 소설 속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번에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벌써 일어났을 일들입니다. 이미 일본 국회에서는 이것을 예상하고 일본으로 건너온 한국 난민을 어떻게 수용, 처리할 것인지 대비책을 논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상황을 대한민국 국민만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 신영복 선생은 저걸로 끝난 거예요. 지난날 제주가 꾸었던 저런 꿈이 말을 대통령이 직접 지금 한다는 것은 우리의 꿈입니다. 벌써 끝났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이제 이 미점령군하고 이재명이가 저런 발언을 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끝났다. 미군 철수가 신념인 이재명을 지지하는 국민의 숫자가 무려 1,614만 명에 달합니다. 미 국무부 장관과 CIA 국장을 지낸 마이크 폼페이오는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Because tomorrow it will be you. 지금 이 상태로 간다면 다음 전쟁은 대한민국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이 상태로 간다면 우크라이나 다음으로 대한민국 광화문 광장에서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쟁은 대한민국입니다. 황정우님, 광주 사태 일어날 때도 주한미군이 한국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네, 있었습니다. 그럼 광주 사태 진압을 왜 안 해요? 예. 미군들이? 그건 뭐 한미 간에 예. 확실하게 아주 규정화되어 있습니다. 미군은 우리가 전면전이 아닌 한 정규전, 전면전이 일어나서 한미 통수권자회에서 절차를 거쳐서 전시의 작전권이 전환되지 않는 이상 국내 문제는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소규모의 뭐 대침투 작전이라든가 네. 이런 것은 전부 우리 한국 합참이 주의를 해서 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18 때도 미국은 당연히 있었지만은 네. 개입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 자, 광화문 광장에서 내란이 일어났을 경우에도 평택에 있는 미군이 개입을 해요, 못해요? 못하죠. 예. 왜 못해요? 국내 문제이기 때문에. 국내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는 한동훈의 국민의힘 정당하고 더불어민주당은 같은 당이라고 봐야 돼, 이제는. 왜? 목적이 같으니까. 둘 다 탄핵이니까. 최후의 목표가 탄핵이라면 이게 이제 같은 당으로 봐야 되고, 자유통일당이 진짜로 이제 윤석열을 지켜내는 유일한 정당으로 돼 있는데, 전준환 목사님. 구약 시대도 이 4,00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의 말들을 더럽게 안 들었잖아요. 안 듣죠. 왜 안 들을까요, 그 인간들이?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
그 속에 마귀의 영이 들어가거나 속에가 네. 그래가지고 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아, 그래서 눈이 어두워지니까 볼 것을 못 보고 귀가 어두워지니까 들을 걸 못 듣고 네. 그렇게 하니까 선지자의 말이 귀에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아,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도 똑같아요. 아, 똑같아가지고 특별히 다른 사람 이야기할 것 없이 목사님들이 이제 그 이념이 신앙보다 더 앞서 버리잖아요. 그렇지. 예. 그래서 이념이 신앙보다 더 앞서 보니까 이 공산주의 이론이 이념이 그 피보다 진하다. 그렇게 가지고 가족도 없애고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하는데 이제 교회 교인들이나 특별히 목사들도 이 신앙보다 이념이 앞서 가지고 그 하나님 말씀이 교회에 막 가슴속에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전준호 목사님은 전라도잖아요. 예. 그러면 전라도 교회는 신앙 고백서를 새로 하나 만들어야 되겠어요. 공산주의를 환영하며 뭐 이렇게. 공산주의를 환영하며 근데 그걸 아니라고 이 사람들이 주장을 하는데 네. 그냥 그 아니라고 하는데도 교회 폐쇄법을 만든다든지 동성연애법을 만든다든지 반기독교적인 법을 만드는 그 어떤 당들을 갖다가 쭉쭉 빨고 그걸 막 계속해서 그걸 지지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며 그렇지. 뭐라고 그분들 이야기를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민주당 나쁘다 그거야. 근데 국민의힘은 더 나쁘다. 그런 논리를 펴더라고요. 더 나쁘면 그러면 저 자유통일당으로 오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번에 네. 자유통일당으로 와서 네. 이제 자유통일당을 찍어라.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죠. 자, 그 홍도영 목사님. 예. 우리나라는 사도신경이 2개입니까 하나입니까? 하나죠, 뭐. 그러면 2000년 인류 역사에 예. 공산주의와 이 복음주의는 양립할 수가 없잖아요. 무신론하고 어떻게 양립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이 기독교가 절대로 용납할 수 없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기독교 지도자들이 자꾸 그 인본주의적으로 가기 때문에 그쪽하고도 공존하려고 하는 말이 공존이 흡수돼 가지고 다 끝나버리는 거지 그게. 그래서 지금 저는 이 전 목사님이 수십 년간 예구 운동하고 우리들도 뭐 최근에 와가지고 나름대로 한다고 하지만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무산되고 저렇게 되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잠깐만 지금 오만 생각이 다 들어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도 마지막까지 죽을 때 죽을 값이라도 싸우는 그날까지는 싸워서 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뿐입니다 지금. 자, 그 해겔 철학부터 시작해서 해겔 철학의 해겔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역사를 움직이는 힘이 그리스 신화에 있든지 하여튼 인간에는 있지 않다. 어떤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하여 역사가 끌려간다. 그러다가 이것이 이제 아놀드 토인보로 갔다가 결국은 앙겔스로 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칼막스로 와서 러시아 혁명이 완성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한국 교회가 공산주의와 좌파와 막스와 레닌과 그리고 앙겔스와 이쪽을 어떻게 추종하냐는 거죠. 특별히 그 이재명을 찍은 목사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데 왜 그런지 그 사람들이 그거 가가지고 제가 볼 때는 신령한 영의 눈이 멀었든지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민들을 우시면서 평화에 관한 일을 너희들이 모르는구나. 너희들의 눈에는 지금 숨겨졌도다. 지금 오늘 그 예수님께서는 주 70년 있을 참 살육의 그 현장을 주님은 다 보셨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보시고 그런 탄식을 하고 우시면서 그렇게 하셨듯이 오늘 또 여기 눈을 뜬 사람들이 이 사실을 보고 우리 전 목사님 대표적으로 이렇게 외치지만은 저 사람 눈에는 지금 감겨져 있으니까 설마 그런 날이 오겠느냐 하면서 지금 그런 식으로 큰 물결 속에 휘말려 들어가는 속수무치고 끌려가는 그런 상황이 지금 대한민국에 지금 흘러가는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되어집니다. 별세계 장군님, 북한하고 한국하고 전쟁하면 누가 이겨요?
무조건 우리가 이깁니다. 이게요? 예, 목사님. 이기고 네. 그렇게 별로 오래 끌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뭐 우리 당연히 한미 동맹회에서 한미 간에 미군이 개입하든 안 하든 우리 단독으로도 이깁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변수가 있는 것이 변수가 이게 문제야. 예, 이제 핵무기죠. 그 이제 이 핵도 참 안타깝게도 우리가 제대로 된 지도자들이 용단을 내렸으면은 이런 우리가 핵 부담을 안 가질 수 있는데 이미 엎질러진 버립니다. 그런데 이 핵마저도 만약에 북한이 핵을 쓴다면은 뭐 그 시간부로 북한 정권이 거의 종말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항상 강조하시지만은 제일 우리가 스스로 깨어 있으면서 우리가 제일 대비해야 하는 것이 우리 남한 내부가 스스로 갈등과 혼란으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 무너지는 것은 뭐 말이 필요 없습니다. 종북, 친북, 또 주사파, 반미, 친중 세력들 이 세력들에서 선동된 사람들이 혼란을 일으켜서 또 특히 이번 총선에서 우리 보수파가 네. 이기지 못하면은 그것이 제일 저는 위험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선설텀도 없이 우리 군사력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돼버리면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제일 염려되는 것이 그런 염려고 바로 더 넥스트 와인버거 장관도 그 점을 지적을 한 겁니다. 자, 서도 없이 저희들이 영상을 틀어드리지만 국민들이 멍청해서 모르니까 6.25 전쟁이 일어날 때도 그때도 김정일이 하는 말이 남한에서 내려와 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거지. 요청을 해서 우리는 내려가 줬을 뿐이다 이거야. 다시 한번 방송을 틀어보세요. 이 김정일이가 이 말을 굉장히 빨리 하면서 말에 힘이 있더라고요. 난 저 은둔 생활한다 그래서 말도 더듬는 줄 알았어. 근데 이거 보통 자 한번 들어봐 주세요. 다시. 50년도 전쟁이 날 때 우리 국민들이 크게 남는 사람도 역시 우리가 제도가 좋다는 걸 알았는데 그 제도를 고수하자 해서 나간 게지. 우리가 제도가 좋다는 걸 알았는데 그 제도를 고수하자 해서 나간 게지. 그래서 이거 나가 하마나 하자는 데서 우리가 이걸 하는데 그때는 그걸 크게 큰 돈 받다만 간첩할 자, 결국 저 내용을 뒤에 부분에 보면은 6.25 때 왜 내려갔느냐. 남조선에서 내려와 달라고 홍동현 목사님. 예. 내려와 달라고 요청한 놈들이 누구예요? 뭐 잘 아는 대로 박헌영을 중심으로 한 남노당 세력들이죠. 그렇죠. 그 사람들이 박헌영 비록 북으로 갔지만은 그가 조직해 놓은 남한의 그 남노당 당원들이 지령을 받고 그대로 북한의 지시에 따라서 그 선거에 참여하는 저런 일을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북한도 오판을 해가지고 남한을 넘어왔죠. 그러나 막상 오니까 위대한 이승만 대통령이 전부 다 토지 개혁을 사전에 했기 때문에 농부들이 다 지 땅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더 이상 그 북한 체제에 흡수되지 아니하고 목숨을 걸고 싸울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되었기 때문에 그나마 이렇게 우리가 나름대로 휴전을 하고 대한민국이 오늘까지 생존해 왔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지금 또다시 대위기 속으로 접어드는 이런 불길한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그 48년 5월 10일 날 50선거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탄생되었고 공식적인 정부 출범은 8월 25일, 8월 15일 이제 됐지 않습니까? 됐는데 북한이 이제 그 해주 선거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8월 25일. 우리는 5월 10일 날 했고 그 북한이 이제 그 25일 해주 선거를 했는데 그 북한의 해주 선거에 이 남한의 백성들이 540만 명이 밤마다 도토리 도장 봐서 쉬쉬쉬 하면서 지금 현재 정교조 쟤들이 하는 것처럼 도장을 똑똑똑똑 도토리방을 찍어서 마다리 부대에다 넘겨서 북한 해주에다 갖다 바친 이 표가 540만 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근거로 하여 이 북한은 남북한 통일 선거를 했고 이승만은 단독 선거를 했다. 이렇게 주장한단 말이에요. 현재 상태가. 자, 여기 그림을 위로 올려주세요. 저 보세요. 이게 남한에서 북한한테 넘긴 표입니다. 표. 제1표가 제주도 표입니다. 김달삼, 이덕구가 우리 대한민국 50선거는 참여 안 하고 북한 선거에 참여해서 고기자유표를 통하여 서해안으로 갔다가 북한에다 갖다 바쳤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이런 현상이 지금 또 똑같이 황정우님 지금 그때보다 더 심한 현상이 지금 대한민국에 일어난 것 같아요. 예, 우선 숫자로 봐서도 네. 그렇고 그때는 그래도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이 있었기 때문에 네. 뭐 위대한 지도자가 그때 용단을 해줬고 지금은 이제 그런 면에서는 더 염려스러운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전열환 목사님, 결국은 이걸 막아낼 사람은 한국 교회밖에 없잖아요. 예, 그때도 네. 저런 일을 할 때도 앞장섰던 사람들이 네. 목사들이 많이 앞장섰잖아요. 그렇죠. 이재복을 비롯하여 뭐 특별히 이 좌파 목사님들 그런 사람들이 앞장을 서가지고 이북의 앞제비 노릇을 했는데 지금도 똑같아요. 이쪽에 앞장서는 사람들이 목사들 가운데 숫자는 많지 않지만은 요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해요. 생명 걸고 그렇게 하고 이렇게 우파에 있었던 목사님들 또 그 당시에는 목숨을 걸고 중간에 있었던 사람을 끌어들였거든요.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저쪽에 있는 사람들은 목숨을 건다는 거죠. 맞아. 거기에다가 특별히 좌파 진영에 있는 신학적으로 자유주의 운동을 자유주의 신학을 가진 사람들은 여기에다가 목숨을 걸었어요. 지금까지 그 사람들은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우파에 있는 목사님들은 이것을 진행을 하지 못하다가 그 조용기 목사님, 김준고 목사님에 의해서 그걸 이으려고 했는데 이것이 이어지지 않다가 전 목사님 지금 나서서 이걸 하지 않습니까? 네. 이게 지금 다른 방법이 없고 국민의힘은 안 됩니다. 네. 정광훈 목사님을 중심해서 교회가 똘똘 뭉쳐가지고 이번에 이걸 방어하지 않으면 무너진다. 저는 그렇게 봐요. 황동현 목사님. 예. 결국은 지금 대한민국의 지형이 3대 1 다시 말해서 전체 지금 이 프레임이 판도가 지금 좌파 쪽으로 약 3천만 명, 우파 쪽으로 한 2천만 명. 이게 지금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도 나타났는데 이런 상태에서 결국은 이 교회 외에는 희망이 없다. 교회가 정신을 차려서 교회하고 공산주의하고는 함께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 교회가 똘똘 뭉쳐 다 해도 아까 말한 대로 이 전체 판이 저쪽이 더 큽니다. 지금 현재 모두는 더 크기 때문에 그나마 기독교라도 교회라도 하나가 돼가지고 딱 뭉쳐가지고 움직이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승부할 수 있는데 기독교조차도 그 친일별대를 해가지고 저쪽 편드는 사람 우리는 정치 안 한다고 중간에서 우리는 중도라고 하는 사람 이래가지고 지금 현재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 세력의 불길을 우리가 지금 막을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두려움이 우리 모두에게 지금 갔는데 참 이 현재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정치나 뭐 제도권이나 제야나 그리고 또 원로이나 사법이나 모든 사회 구성이 전부 다 지적인 판이 더욱더 강하게 견고하게 형성되어 있다. 그렇게 보니까 참 우리라도 목숨 걸고 마지막 보루가 광화문이고 마지막 보루가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전국에 있는 모든 함께했던 우리 애국 동지들이 정말 목숨을 다해서 이 마지막 전투를 치러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준환 목사, 예, 소강성 목사 잘 알죠? 예, 잘 알죠. 그런데 쟤들이 마지막 점령 못한 게 광화문이거든. 그 지난 토요일 날 우리가 광화문 집회를 하니까 소강석이가 거기 또 오정호까지 끼어들었어요. 끼어들어서 저쪽 반대편에서 집회 그 뭐 한 1,000명, 2,000명 하나 해가지고 우리 집회를 물타기 하고 방해 놓으려고 또 말을 타고 저렇게 돌아다니면서 우리 집회하는데 절로 지나갔단 말이야. 소강석이가 주범이거든.
소강석 왜 저래요 도대체? 잘 아는 사이로서 왜 그래요? 도대체 소강석이가 왜 저런 짓을 할까? 그 소강성 목사가요. 저기 어떤 단체에서 했는지 지금 저는 잘 모르겠는데. 아니 소강석이가 주최해서 했어요. 주최해가지고 네. 지금 뭐 무슨 퍼레이드예요? 퍼레이드 내용이 평화. 평화. 네. 참 잘 아는 사이니까 말을 못하네. 말을 못하는 게 아니고 왜 저걸 했는지 그걸 지금 제가 모르겠어요. 저걸 왜 했는지. 전광훈 목사님을 반대하기 위해서 저렇게 안 했는지. 반대하기 위해서는 우리 아니면 타격하려고 그러는 거야. 북한에 예. 어떤 그 평화 운동을 지지하기 위해서 저걸 하는지. 북한의 평화 같은 개소리지요. 그거는 연방제 통일을 지지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광화문에 있는 우파를 무너뜨려야 된다 이거지. 그러면 저거요. 나는 다 북한에 지령받고 했다고 생각해. 합리적 의심으로. 어? 아니 그 할아버지가 말했잖아요. 그 고향 할아버지가. 응? 근데 일단은 소왕성 목사가 그 북한을 자주 갔지 않습니까? 뭐 열 몇 번 갔다. 저도 제가 볼 때도 많이 갔어요. 네. 많이 갔는데 최근에도 어떤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총회장이 됐을 때 꼭 하고 싶은 것이 있었다. 그게 뭐냐? 그러면은 그 총회 임원들을 데리고 새로 짜여진 임원들을 데리고 네. 평양에 한번 가는 것이 그게 소원이었다. 어디 인터뷰에서 그게 나와요. 그래서 그 평양에 대해서 저 소왕성 목사가 이제 눈이 가려져 가지고 저 북한의 실상을 모르든가 아니면 알고서도 무엇에 씌어가지고 저렇게 하는지 그건 저도 참 분간하기가 어려워요. 구별이 안 될 때는 과거 역사를 봐야 되는데 홍동영 목사님. 예, 평양에 27회 총회 있죠. 예. 목사 장로들이 하는 총회. 시사참배, 그때는 교단이 나눠지지 전인데 예, 신사참배 결의를 찬성한 사람이 95%였습니다. 예, 95%. 예. 그리고 순교자 손양원 목사님을 목사직에서 제명시키고 주기철 목사. 주기철 손양시키고 손양원 제명시키고 그때 참여한 목사들이 95%가 신사참배를 결의했단 말이야. 예, 목사들이거든. 예. 그 왜 그런 짓을 왜 했을까요? 그 사람들이. 일단 일본 헌병들이 그 총회 현장에 그냥 눈을 부라리면서 그런 뭐 감시를 하고 하니까 그 위압에 눌린 거지요. 위압에 눌려 가지고 뭐 이거는 뭐 국민 의례라는 식으로 얼버무리고 그냥 합법화시켜 가지고 단체로 가 가지고 이 신사참배를 그렇게 함으로 우리 한국 기독교 사회의 최대의 그런 오역의 역사를 남긴 거지요. 그 이후에 결국 교단 분열에 단초가 바로 시사참배한 그것 때문에 4분 5일 되는 첫 시초가 바로 되어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대한민국 모든 불량한 역사도 일반적으로 영적으로 해석할 때에 분단이나 유교나 이 모든 것이 그때 뿌려진 죄의 값으로 그렇게 보는 우리 그 기독교 시각이 아마 역사적으로 그것도 합당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결국 나는 홍동명 목사님을 공격하려고 지금 이 말 꺼낸 거야. 예, 예. 지난 코로나 때 문재인이가 예배 드리지 말라 그럴 때 홍 목사님은 예배했어요? 예배 안 들었어요? 예배는 했죠. 예배는 했는데 교인들 스스로 잘 안 나오니까 저는 그때 일단 잡혀가지고 그 코로나 때문에 그 병원에 강제로 입원 시켜놓고 교회는 뭐 나름대로 오니까 일단 뭐 목사 그러니까 폐쇄 비슷하게 경고문 나오니까 그렇게 나왔더라고 보니까. 그래가 그때부터 이제 우리도 뭐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대로 우리가 전면적으로 교원들이 나오게 해서 잘 나오지도 안 하고 겁을 내 가지고 뭐 다 불찰이죠 그것도 좀 다. 예. 전준환 목사님. 예. 예배했어요 안 했어요? 처음에 그걸 발표했을 때예요. 우리가 당회를 모였습니다. 제가 당회를 모여가지고 우리는 어떤 상황이 와도 예배 드리자. 그리고 그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우리 당회록에다 기록하자 그랬어요. 아니 그 전라도가 더 낫네 경상도보다가 훨씬. 그래서 네. 당회록에다 기록하고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도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후세에 우리 교인들이나 한국교회에 전달을 하자. 이렇게 당회에서 결의를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19명인가? 그렇지. 뭐 예배를 드리라고 여기 나온 그 거예요. 소강석이가 만든 거지.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라고 하니까
장로들이 그쪽으로 확 돌아가 버리더라고요. 하하.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문제냐면요. 아, 처음에 딱 예배를 못 드리게 했으면은 그랬을 때 목사님들이 많은 분들이 싸웠을 겁니다. 그렇지. 근데 요게 이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면은 안 되겠다 싶으니까 19명만 하라. 여기에 물타기가 들어온 거예요. 맞아. 아, 그래갖고 합리성을 거기다 갖다가 하면서 여기에 나오는 것이 뭐 나옵니까? 이 신학교 교수들이 나와가지고 아, 옛날에 뭐 중세 시대 때 무슨 뭐 이렇게 전염병이 퍼졌을 때 이렇게 했다 어떻다 그러면서 목사들을 현혹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렇지. 예, 그게 누구냐? 그러면은 자유주의 신학에 젖어 있는 신학교 교수들이 앞장을 쓰고 목사님들이 거기에 합리성을 부여해가지고 따라가가지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교회에 저 예배가 무너져 버렸다고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옛날이나 1938년도에 신사참배 그 찬성한 것이나 문재인 때 코로나 찬성한 것이나 결국은 똑같은 거거든,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올바른 유전자 가진 사람은 5%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이러면 결국 나라 망하거든, 결과적으로. 여기다 이재명이나 또 다음에 또 정권이나 잡아봐요. 한국 교회가 존재하겠습니까? 자, 시간이 벌써 다 돼가지고 우리는 1시간씩만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정말 비통해요, 지금 마음이. 내가 목숨 걸고 3번 깜빵 갔다 와서 대한민국을 지켜놨더니 결국은 다시 또 되돌아가서 나라가 결국 없어지는 상태가 됐는데, 지금 보세요. 우리 광화문 세력도 지금도 6천 명밖에 안 들어왔잖아요. 사실은 이게 10만 명이 돌파돼야 되거든. 그래야 정신을 차렸다는 것을 아는데 6천 명밖에 안 들어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요, 100번 1000번 싸움해봤자 희망이 없는 거예요. 자, 마지막 발언 한번 해주세요. 지금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자유통일당을 통해서 뭉쳐야 됩니다. 이제는 길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니까 자유통일당을 통해서 우리가 뭉치고, 그래서 이제 이 좌파의 모든 이념과 우리가 싸우고, 그래서 교회를 지켜나가야 된다. 목사님들이 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일에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홍도영 목사님. 야, 지금 전국 돌아다니고 또 대구 가보니까 뭐 아직까지도 정신 나가는 프레임에 속아가지고 자유통일당 찍으면 사표가 안 되느냐, 이런 황당한 소리를 하는 사람 들어있더라고요. 이 애국운동에 참여하는 사람조차도. 그래서 이번에는 결단코 사표가 아니고 했는 만큼, 투표했는 만큼 우리는 의석을 확보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전개되어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이번에 우리 자유통일을 중심으로 뭉치고 우리 국민의 힘을 정신 차리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건전한 그렇게 선명한 자유우파 선봉정당이 돼가지고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 이 선거에 나온 당이 거의 뭐 35개, 뭐 40개 정도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자, 사표가 된다고 하는 것은 뭐냐? 선거해봤자 어차피 당선이 안 되고 한석도 국회에 못 내는 당들이 이게 사표가 되는 겁니다. 되는데, 옛날에 또 그 기독당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와서 이 사람들이 이번에 또 나왔어요. 기독당이요? 네, 기독당. 또 나왔어. 17번인가 얼마 또 18번. 나왔어요. 18번. 또 나왔습니다. 이거 전부 다 헷갈리는 거거든요. 내가 손가락이 잘라져도 내가 말합니다. 이 기독당은 안 됩니다. 몇 표를 얻든지 간에 국회의원 성공 못 합니다. 근데도 또 나오거든, 이거요. 또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심지어 10번 이름 한번 보세요. 10번 당 이름 한번 보세요. 가가 국민참여신당. 그 밑에 11번 한번 보세요. 가가 호호 공명 대한당. 왜 당 이름을, 이게 민경욱이가 만든 당이거든요. 민경욱이가. 아니, 민경욱이가 국민의힘 정당의 버젓한 현역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세상에 당 이름을 가가호호 공명선거 대한당, 왜 당 이름을 이렇게 지을까요? 그럼 난 이 앞에다가 한 개 더 붙여버려. 가가가호호. 왜 그러냐? 이게 남바 앞으로 받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보세요. 자,
가가 국민참여신당 이게 10번이지 않습니까? 10번. 10번입니다. 9번이 조국혁신당입니다. 요거는 현역 의원이 있기 때문에 9번이 됐습니다. 우리가 8번이 됐습니다. 자유통일당. 요거는 현역 의원이 한 명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8번이 됐는데 그 뒤에는 뭐냐면 보면 철자법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난 이거 선관위가 이거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해. 뭐 가가 그럼 가가를 5개 붙이면 될 거 아니에요. 가가 해버리면 잘하면 9번까지도 받을 수 있다 이거냐. 이게 전부 나는 범죄형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정당 이러면은 이 정당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하는 그 이미지가 그 당 이름에 녹아 있어요. 우리 자유통일당 보세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자유통일 하려고 하는 세력이구나. 한눈에 딱 나와야지요. 아니 무슨 가가호호? 참. 이게 민경욱이가 만든 당이라면 민경욱이가 도대체가 KBS 앵커까지 한 사람이 현역 국회의원까지 한 사람이 그런데 이런 정당하고 그 다음에 또 자유민주당요 고영주 변호사님 정당이죠. 이거는 몇 번입니까? 이게 30 몇 번으로 돼 있는데 보면 저 보세요. 자유민주당 써있죠. 33번이잖아요. 자 보십시오. 틀림없이 자유민주당이 우리 당보다가 한 당 앞서게 만들려고 했을 겁니다. 조원진 당도 우리 공화당 또 나왔어요. 저기에. 이런 당들이 거의 다 사표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왜 그러냐. 국회의원 성공 못하거든요. 함석이라도 선거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사표정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표정당. 이런 것을. 이런 데다 찍으면 사표가 될 가능성이 많다. 그러나 자유통일당은 지금 이미 벌써 여론조사에서 5%를 돌파했습니다. 우리는요 국회의원 한 명도 안 될 가능성이 빵입니다. 빵. 제로입니다. 제로. 그런데 왜 이 많은 당들이 저렇게 당을 유지하면서 선거까지 나올까? 이거 비밀을 이걸 말씀해 주시면 내가 짜장면 사줄게요. 일단은 전준환 목사님부터 마지막 이거 다시 한번 해보세요. 왜 저런 정당들 이름이 정당 이름도 뭐 가가호호 저게 뭡니까 저게 이 국민들 앞에 창피하지도 않습니까? 이거 왜 저렇게 저런 당들이 선거에 왜 나올까요? 그거 진짜 한번 얘기해봐요. 제가 뭐 깊이는 모르겠는데 저런 당들이 왜 나오냐 그러면 저 당의 사람들이 국가와 민족을 생각하지를 않아요. 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자기의 어떤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저런 당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어떤 조그만한 이제 당의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은 그걸 가지고 자기 세력을 과시하고 자기의 이익을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홍남현 목사님. 뭐 저 사람들은 아니 이거 전준환 목사님은 정답이 50점밖에 안 돼. 결과적으로 합법적으로 모금할 수 있고 후원금을 받아가지고 어차피 당선에 관심 없고 합법적으로 정치 후원금을 받을 수 있는 철회의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다. 딩동댕 만점입니다. 만점. 황교안 장군님. 네. 왜 저런 정당 행위를 왜 할까요? 돈입니다. 돈. 이거는 돈을 위해서 국민들을 속이고 뭐 하는 거죠. 근데 국민들이 여기에 속는단 말이야. 사실요 저렇게 선거에 나오려면 최소한 서명을 받은 당원이 10,000명 정도는 돼야 될 거 아닙니까? 10,000명 정도. 네. 10,000명 안 돼요. 저 사람들 전부 근데 다. 저걸요. 지금 현재 있는 정당들이 저렇게 나올 수 있도록 왜 법을 개정을 안 하고 저런 식으로 두는 이유가 뭐예요? 이거 역시 정치를 안 해봐서 모르는군요. 네. 이게 지난 2번 전에 정당에서는요. 네. 이런 정당이 나오면 국회의원을 못 내면요. 당을 다 해산시켰어요. 그렇죠. 선거법에서. 네. 그런데 어떤 정당이 헌법 소원을 했어요. 소원을 해가지고 투표가 뭐 500표가 나오든지 그것도 국민의 표시니까 해산하면 안 된다 해서 이겼어요.
그래서 저런 정당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럼 앞으로 한 100개도 나오겠네요. 뭐 100개 정당이 생기면 100개도 더 나올 수도 있죠. 이게요 큰 국민에게 대하여 나는 이 죄 짓는 거라 생각해요. 투표 용지가 저게 얼마나 깁니까 저것이. 응? 저런 정당은 참 나는 없어져야 되고 생각해요. 저런 걸 국회에서 네. 선거법을 개정해 가지고 네. 정말 국가에 또 국민들에게 유익한 정당인가, 과연 이런 선거에 국가 재정을 투입했을 때 아깝지 않은 정당인가, 이런 걸 정확하게 가지고 하면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네. 저 헌법 그것도 아니고, 예, 오히려 이렇게 방치하는 것이 국회의 직무유기라고 봅니다. 옛날에는요 여론조사에서 3% 이상이 되면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돼 있었어요. 3% 이하가 되면 선거 참여 못하도록 돼 있었다고. 옛날에는 3%의 기준을 뒀는데, 그런데 지금 사실은 저 사람들이 당을 계속 유지하는 이유가 명함에 나는 어느 당의 당 대표입니다. 이걸 뭐가지에 힘을 주고 창피한지도 모르고 뭐 힘을 줘요. 그 다음에는 정치 헌금 돈 거둘라고 그러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저기요 당에 출마했다고 하는 거 저것이 약 4,400만 원한테 간단 말이야. 가니까 저 집집마다 다 가거든요. 저게 그렇죠. 다 가면 내가 그래도 가가호호 당 대표야. 이게 창피한지도 모르는 거야.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뭐냐, 저 사람들이 왜 되지도 않은 정당을 유지하냐면 선거철이 되면은 기존 정당들이 시간이 없어서 당을 새끼 정당을 만들 시간이 없어요. 예를 들면 뭐 비례대표 정당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정당을 돈 주고 수억 주고 사는 거야. 그래서 당 이름을 바꾸고 당 대표 바꾼단 말이야. 그 팔아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팔아먹으려고 결과적으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고영주 변호사님하고 나하고는 상당히 가까이 있었어요. 가까이 있었는데 참 나도 존경하고 하는데 우리 당한테 합치자고 계속 연락이 왔어요. 합치자고. 그래서 내가 당원이 몇 명이냐 그러니까 10,000명도 안 돼요, 당원이. 그런데 계속 합치자고 하는데 좋다 이거예요. 합칠 수 있죠. 그런데 뭐냐, 당 대표를 장경동하고 고영주 변호사 같이 공동대표 하자. 그 다음에 비례대표를 뽑을 때 절반씩 뽑자. 이게 되겠습니까 이것이? 예? 이게 되겠냐고 이것이. 이낙연이하고 이 누구야? 예, 이준석. 이준석이하고 했던 방식을 요구했구만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이걸 5번 선거해봤기 때문에 선거철마다 이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한 칸에 내가 안 된다 그랬죠. 왜? 에? 심지어요 거대한 정당 또 저한테 연락도 왔었어요. 사실은 응? 그 새끼 정당 10% 이상 되는 정당도 한번 같이 하자고 연락이 왔어요. 내가 한 칸에 안 된다 그랬어요. 이념이 다른데 어떻게 하냐 말이야. 이념이 다른데 정반대인데 말이야. 그래서 유권자 여러분들이 또 저 사람들이 지금 비방해요. 정광훈 목사가 너무 개인적 욕심이 많아서 우리가 합치자고 해도 우리한테 말도 안 듣는다. 이런 말 가지고 계속 공격해요, 저를. 여러분 내 자리 와서 한번 해보세요. 저 사람들하고 합칠 수 있는지. 망해요. 둘 다 망해버려. 우리는. 저는 실적을 가지고 말하는 거야.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것은 저는 그때 장경동도 없고 장학일도 없고 전주남도 없고 옆에서 홍동명이가 좀 도와줬어. 도와줬는데 나 혼자 해가지고 77만 표를 돌파했어요. 나는 이런 전적이 있단 말이에요. 전적이. 선관위 들어가 보세요. 77만 표 우리가 딱 해냈지. 이런 전적이 있기 때문에 그건 내가 가문 운동하기 전이요. 지금은 가문 운동을 했기 때문에 3배, 4배, 5배가 늘어나서 오늘 드디어 리얼미터가 굉장히 짠답니다. 거기가.
굉장히 우리를 짓누르는 그런 여론기관인데도 5%가 넘지 않습니까 결국. 그러니까 여러분 내일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100가지 질문 다 해보십시오. 다음에 내가 내일 방송할 때는 여기 댓글에서 궁금한 것은 다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가 하나하나 댓글 읽어가면서 내가 대답 다 해줄 테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이제 다음 방송은 저녁에 조나단 방송인데 조나단 방송은 저녁에는 이제 일 다 했고 할 일이 없잖아. 거기서라도 10만 실시간 10만이 한번 올라갈 수 있도록 전체가 다 뜻을 모아서 기록을 한번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요 여러분들 못 믿어요. 실시간 10만 다음에 100만 1000만이 가야 그래야 나는 여러분을 믿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헛소리 하면 안 되고 여기도 댓글 중에서 지금 헛소리 한 사람들이 몇 사람 지나갔어요. 지나갔는데 여러분들 알지도 못하면 좀 가만히 계세요. 내가 여러분들 수준인지 압니까? 여러분들이 나한테 타격하고 나를 비난하는 그것은 나는 이미 다 경험해 본 거야. 다 경험해 본 겁니다. 오늘은 내가 왜 당을 합치지 않느냐에 대해서 내가 명쾌하게 대답을 드렸습니다. 다시는 이런 말을 물으면 안 돼요, 저희한테. 그 다음에 부정선거 왜 막지 않느냐. 아니 대통령도 못 막는데 그걸 부정선거를 누가 막아요. 대통령도 못 막는데 대통령이 힘인 줄 압니까? 대통령이 힘이 있으면 자기 친장모를 왜 구속시키겠습니까? 보세요. 지금 한동훈한테도 쩔쩔매잖아요. 대통령이 힘이 있으려면 지지 세력이 있어야 힘이 있는 겁니다. 지금도 윤석열 대통령이 저만큼 힘을 발휘하는 것은 강화문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강화문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풀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또 1시간이 지났는데 저는 4월 10일까지 목숨 걸고 이제 방송밖에 할 게 없습니다. 바깥에 가서 연설할 수도 없고 무조건 방송으로 계속 진행하도록 하고 이번 토요일 날 강화문 집회를 다시 하는데 이번에는 윤석열을 찍은 1640만 명은 다 나와야 됩니다. 안 나오면요 윤석열 대통령 만드는 효과가 없어요. 어차피 연방제로 북한으로 넘어가요. 그 다음에 1700만 세례교인들은 다 나와야 됩니다. 이번 토요일 날 광화문에 빨리빨리 연결하세요. 30만 목회자 25만 장로님들 군번을 가진 1200만 재향군의 회원들 다 나와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대한민국이 유지가 될 수 있다니까요. 왜 제 말을 안 믿어요. 선지자의 말을 믿어야지. 선지자의 말을. 마지막으로 홍동현 목사님 예. 선지자 말을 왜 안 들어요? 구약 사람들이 왜 도대체 왜 안 들어요? 도대체가 선지자 말을. 결국 뭐 사람이 우리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도적이 들락하면 개도 안 짖는다. 평소 잘 짖던 개도 그날 저녁에 도적이 들어오면 그날 안 짖는데요. 그래서 도적을 맞는데 에레미야가 바벨론의 침공을 바로 현장에 목격하면서 눈물로 외치면서 우리가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가면은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 것이다. 그러니까 매국노로 취급해버리고 스마이 같은 그 가짜 거짓 선지 말을 듣고 하다가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 함께 망해버리고 그 유대나라 역사가 거기서 종지부를 찍었는데 이 역사는 항상 반복되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렇지. 지금 우리나라도 꼭 그와 같은 똑같아. 참 선자인 이 말을 저는 좀 오늘 또 이제 한동훈 지금 국민의힘이 지금 탈당 이용을 나온 보니까 역시 전 목사님은 우리보다 월등하게 더 깊이 내다보고 한 그대로 지금 돌아가는데 생각할수록 끔찍한 거예요 지금. 기가 막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이 인간의 타락성이 인간의 범죄성이 그런 눈을 어둡게 해가지고 그렇게 선제의 말을 듣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듣잖아요 인간이. 그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 DNA가 오늘 또 그대로 유지돼 노란다 그래 보는 거예요. 김경률 때문에 한동훈의 국민의힘 정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같은 당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왜? 목표가 탄핵이니까. 한동훈도 탄핵, 더불어민주당도 탄핵이니까. 그럼 같은 당이죠, 그것은. 이것을 지켜낼 당은 자유통일당밖에 없습니다. 자, 구호를 외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뭉치자! 뭉치자! 싸우자! 싸우자! 이기자! 이기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존경하는 5,300만 국민 여러분, 30만 목회자, 25만 장로님, 단체장, 그리고 지식인 여러분, 대한민국은 이승만이 세웠고 박정희가 일으킨 나라입니다. 그동안 우리 국민은 이승만과 박정희 덕분에 한 세상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을 직시해 볼 때 이제 대한민국의 수명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어떤 국가든지 국가가 세워질 때가 있는가 하면 국가가 소멸할 때가 있습니다. 전쟁 정권, 독재 정권, 윤석열을 탄핵하자! 지금 대한민국은 역사에서 사라지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종북 주사파로 뭉쳐진 정치인들 때문입니다. 그들은 대한민국보다 북한을 더 추종하고 있습니다. 해방 후 남로당으로부터 시작된 대구 10월 폭동, 전라도 27 폭동, 제주도 4.3 폭동, 여순 반란 사건, 6.25 전쟁, 5.18 광주 사태, 김신조 121 사태, 전두환 아웅산 테러 사태를 통하여 나타난 현상은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으로 가자고 하는 현상이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우리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주사파 정치인이 추구하는 연방제를 통하여 나라를 북한으로 넘겨줄 것인가, 아니면 전 국민이 일어나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주사파를 척결하고 자유통일을 이루어 G2 국가로 갈 것인가에 대한 역사적 결단을 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주사파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첫째, 주한 미군 철수, 둘째, 연방제 통일, 셋째, 재벌 해체를 주장했고 심지어 이들은 국회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대로 된다면 오늘까지의 대한민국은 지구촌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승만의 4대 건국 기둥,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과 박정희의 4대 개발정신, 목표를 세워라, 사람을 찾아라, 기간을 정하라, 도전하라 라는 정신을 이어받아 세계 G2 국가를 이루어 5,000년 역사의 가장 빛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봅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다시 광화문 집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4월 6일 오후 1시까지 광화문 이승만 광장으로 총집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자유마을 1000만 조직 완성에 모두 힘써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민이여 일어납시다! 혁명으로 맞짱 뜨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두 손 들고 만세! 만세! 우리가 이겼습니다!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제외 국민들과 해외 동포 여러분, 특히 광화문 집회에 한 번이라도 나오셨던 애국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비례기호 8번 자유통일당의 비례대표 후보이면서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은 석동현 변호사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총선이 다가왔습니다. 처음에는 비명 행사 등으로 자멸할 것 같기도 했던 야당들의 지지도가 상승세를 타고 있는가 하면 심지어는 선거 다음 날이라도 확정 판결이 내려지면 교도소로 가야 할 사람이 만든 정당이 돌풍을 일으키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반짝하다가 점수를 잃고 있고 정말 이러다가 저들 좌파 세력에게 또다시 국회의 주도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닌가, 그 경우에 어떤 정치적 폭주가 벌어질 것인가 등에 대한 위기감이 몰려옵니다. 실제로
요즘 보수파 유권자분들 상당수는 최근 국민의힘의 공천 과정 등에 실망하셔서 투표장에 안 가겠다고들 하십니다. 이 점이 총선을 앞둔 보수 진영 위기의 핵심이 아닌가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우파 쪽에도 국민의힘 말고도 저들과 싸울 수 있는 우파 정당의 선택지를 한 곳이라도 더 늘려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국회 내에서 국민의힘과 함께, 아니 더 선명하고 더 강하게 보수 우파의 논리를 대변할 우파 원내 정당이 추가로 더 나와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 자리가 바로 저희 자유통일당이 있을 자리입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자유통일당으로 인해 보수가 분열되는 것 아니냐, 국민의힘 의석을 갉아먹어서 보수가 약화되는 것 아니냐 걱정을 하십니다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당은 국민의힘의 무기력에 실망하시고 분노하여 투표장에 안 나오시겠다는 우파 유권자분들을 모두 투표하시게 만들고자 합니다. 그분들이 투표장에 나오셔서 비례대표로 8번 자유통일당을 찍어주신다면 지역구 후보로는 어느 당 후보를 찍으시겠습니까? 보나마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호소합니다. 무능과 내로남불의 좌파 세력 저들에게 또 대량의 국회 의석을 허용하시겠습니까? 그로 인해 지난 2년 전 우리 보수우파가 간절한 노력으로 탄생시킨 윤석열 정부를 탄핵하겠다고 겁박하는 종북 좌파 세력을 그냥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우익을 보강하는 제2정당이 국회로 들어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비례대표로 원내에 진입하게 된다면 그 역할에 앞장을 서고 윤석열 대통령을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결코 보수의 분열이 아닙니다. 자유통일당 후보들을 비례의원으로 국회로 보내주신다면 오히려 보수우파의 파이가 더 커지고 외연이 확장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보수우파 유권자 여러분, 자유통일당은 문재인 정권의 실정과 폭정을 종식시키고 보수우파가 정권을 되찾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해왔던 광화문 애국시민들이 주력인 정당입니다. 반면에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대표들 중에는 내란선동, 국가전복을 준비하다가 헌법재판소의 해산 결정을 받은 통진당의 친북 주사파 세력도 질비합니다. 그뿐입니까? 이재명 대표나 이미 2심에서 실형을 받은 조국 대표에게 국회는 단지 방탄과 정치 보복의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정당은 종북 주사파 양성의 숙주일 뿐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국민의힘이 홀로 국회에서 제대로 싸울 수 있겠습니까? 이미 저희 자유통일당은 지난 28일 언론에 보도된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정당 지지율 3%를 훌쩍 넘어서 4.7%를 기록했습니다. 5% 돌파는 시간 문제라 생각합니다. 자유통일당이 국회에 진입하게 되면 몇 명이 되든지 저희는 이념전쟁, 체제주어 수호 전쟁에서 장판교를 지키는 삼국지의 장비처럼 선봉장이 될 것입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자유통일당이 원내 정당이 되면 첫 번째는 반주사파 법을 만들어서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종북 주사파 세력의 활동을 원천적으로 막겠습니다. 두 번째로 상속세 부유세를 폐지하거나 대폭
감액하겠습니다. 정말 세금을 많이 혹은 성실히 납부한 개인이나 기업주가 제도적인 우대와 존경을 받는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그리해서 이 땅에서 세금을 내는 것이 정말 자랑이 되는 세금의 영광 개념을 도입하겠습니다. 예컨대 상속세의 경우 자신은 안 먹고 안 쓰며 아껴 모으고 또 열심히 사업이나 장사를 하여 세금 낼 것 다 내고서 만든 재산을 자식들에게 자랑스럽게 물려줄 수 있게 하고 가업도 승계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또한 낡은 아파트 한 채가 재산의 거의 전부인 가정에서 최근 주택가격 상승으로 가장이 돌아가시게 되면 남은 가족은 상속세 마련을 위해서 살던 그 집을 팔거나 빚을 내야 합니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상속세 감면 기준이 무려 24년째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속세제를 고치는 일은 역대 어느 보수 정부도 못했습니다. 국민의힘도 엄두를 못 낼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자유통일당에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저희 자유통일당은 동성애 등 비도덕적이고 반윤리적 행위를 조장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입법을 원천적으로 막겠습니다. 그 밖에도 전국의 의료인들과 그 가족 여러분, 요즘 걱정이 많으시죠? 지금 의료 대란의 핵심 걸림돌이 되고 있는 의대 정원 2,000명의 정원 문제에 관해서 선거가 끝나는 대로 원점에서 재검토를 할 수 있도록 제가 정부와 대통령실을 상대로 어떤 역할이든 마다 않고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애국 시민 여러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저희 자유통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고 광화문 애국 시민들의 영혼뿐만 아니라 미래 청년 세대의 생각과 기대 또한 항시 염두에 두면서 진정한 보수, 보수다운 보수, 할 일은 하는 원내 보수 정당이 되겠습니다. 비례기호 8번 자유통일당에 투표해 주시는 것이 바로 우파 진영을 두텁게 만드는 길입니다. 종북 좌파 세력과 정당에 맞서서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 길입니다. 이 점을 반드시 기억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려 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